체포 적부심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곧 석방이 될 것 같은데요. 당초 오늘 그 밤까지 갈 것으로 예상했는데 바로 그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된 겁니다. 일단 그럼 바로 풀려나게 되는 것이고 이 상황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이제 경찰의 체포영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법원이 오늘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즉 이제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되면 네네네. 즉각 석방이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인용이 안 됐다 그러면 앞으로 한 20시간은 더 인치를 할 수가 있는 그렇겠죠. 상황인데요. 예. 했다는 것 자체는 아까 우리가 쭉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자 체포 적부심, 체포영장을 어떤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어떤 이진숙 전 위원장의 어떤 입장과 그다음에 의견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그럼 검사와 법원에서 제출됐느냐, 네네. 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사안에도 근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과연 그러면 체포를 하는 게 적절하냐? 이 부분에 대한 법원에서 판단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볼 때는 같은 법원이지만 예. 그러나 이렇게 인용을 한 이유는 예. 이준숙 위원장이 그동안 아까 우리 해왔던 어떤 경찰과의 대화 내용이라든지 그다음에 본인이 보냈던 의견서라든지 충분히 어떤 의사, 즉 내가 조사받을 의사가 있다라는 어떤 표현들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법원에 제대로 제출됐는지 예. 바로 저는 이런 부분이 아마 이 인용에 있어서 중대한 어떤 원인이 됐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속보 자막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이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 적부심을 인용을 해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곧 석방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났으니까 이제 바로 석방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담당 법관인 그러니까 김동헌 부장판사의 영장 담지 판사인데 내용을 좀 보면요. 왜 석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옵니다. 피해 사실의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하긴 하나 수사의 필요성이 전면 부정된다까지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피의 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점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가오고 있어서 수사기관으로서는 피의자를 신속히 소환 조사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고 지금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자막을 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이유가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히 정리를 해서 자막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고 일단 우리 최병천 소장께서는 저 의미가 뭔지를 좀 해석을 하시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치권이 이 변화가 있을지 그걸 좀 한번 좀 진단해 주시죠. 이게 이제 체포영장을 허용해 준 것도 법원이고, 네. 근데 이제 적부심에서는 이제 다른 판사가 이렇게 체포까지 하는 거는 좀 이제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건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거는 하지만 실은 그 앞에서 짧게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네네. 하나가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두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체포가 안 된 상태에서 예. 도주 우려라든가 뭐 증거 인멸 우려라든가 이런 것까지는 없기 때문에 불체포 상태에서 불구속 상태에서 계속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윤기찬 변호사께서 보시기에 어떤 의미고 이게 어떤 파장이 이어질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체포 적부심은 인용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낮았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명백한 체포 사유가 없거나 또는 체포의 필요성이 없던 경우라고 담당 판사가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아직 보진 못했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것과 같이 만약에 범죄 성립과 관련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 부분도 치명적인 거예요. 모든 분들이 얘기하지만 실제 저 정도 발언 갖고 이게 특정인의 낙선이나 당선을 위한 어떤 발언이냐. 예. 그다음에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취지의 발언이냐. 그게 아니고 방통위원회 중립성 보장을 위해서 비판한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비판한 것을 저렇게 뭔가 선거법 위반으로 저렇게 체포까지 할 정도냐. 다툼의 여지도 있는데 예.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바와 같이 만약에 그 피의자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나 예. 그다음에 피의자 측에서 교섭했던 내용이 유선상 내용 등이 수사보고서 등으로 정리가 안 돼서 제출이 안 됐다면 그럼 이거 체포 사유 자체가 없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체포 필요성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체포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6번 소환 통지를 했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예. 그래도 뭔가 사유가 있으면 체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에 체포를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종합적인 내용으로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걱정했던 바와 같은 그런 취지의 어떤 미비점들이 있다면 이건 경찰이 큰 실수한 거고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예. 자 검찰청이 폐지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통제가 되고 내부의 수사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예. 27일 날 있었던 경찰 치안감 인사를 보면 국가수사본부에 4개의 국장급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3개 국장분들이 수사 경험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하. 자, 이런 분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검찰이
그 통제해서 인권보호를 했던 부분인데 이분들이 적절하게 수사지를 해야 되는데 예. 전 그런 인사적인 측면에서도 대통령께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보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원이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돼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곧 석방될 것 같다고 전해졌고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는요. 법원에서 이진숙 석방을 명령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곧 바로 석방해서 글쎄요. 뭐 제 생각 같아서는 나와서 어떤 뭐 발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진행된 상황을 저희가 좀 따라가면서 직접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글쎄 이제 그 대변인께는 이런 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라든가 이진숙 위원장 측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지금 잘못됐고 과잉이다라는 지적을 계속 해왔고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법원이 이제 그거를 인정해서 지금 인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이것이 정치적으로는 또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이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될지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 먼저 좀 있으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석방이 돼서 아마 나와서 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경찰 검찰에 대해서 뭐 성토에 가까운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해야 할 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이나 혹은 민주당 그 누구도 이 수사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명확한 것이죠. 예. 특히 지금 좀 전에 그 법원에서 얘기했던 그 재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사의 필요성도 분명히 좀 있었고요. 네네. 특히 공소시효가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기 때문에 지난 6.3 대선 이후에 12월 3일이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되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가오기 때문에 신속히 그 수사할 필요성도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또 법원도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다만 그 과정에서 아직까지 뭐 이 인용의 어떤 최종적인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네네. 아까 그 지금 윤기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네네. 어떤 피의자 측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용이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직접 청구한 검찰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라는 부분은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향후 재판 과정까지 갈 수 있을지 그래서 이 상황이 앞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이 사안, 소위 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는 이 사안을 가지고 이 그 어떤 구속 또는 이 그 향후 기소까지 이르게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전망이 좀 부정적으로 불투명하다. 불투명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인다는 지적까지 해주셨어요. 예. 자, 이 사건은 좀 굉장히 저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이라 봅니다. 네. 이 사안 자체 뭐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검찰청 폐지되는 법안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1년 뒤면 내년 10월 2일이면 이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되고 검찰의 어떤 보안 소관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왜 검찰이 있겠습니까? 경찰의 어떤 이런 범인들의 수사를 적절하게 통제하고 어떤 제한하는 거 있는데 이번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검사가 일단 이거를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발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검찰의 어떤 책임도 면할 수는 없을 겁니다. 과연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정말 파악을 했는 것인지, 법원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들을 제대로 했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종합적인 판단이 있을 텐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져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사안을 가지고 만약 전직 지금 장관급 사람을 차를 갖다 가로막고 체포를 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럼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자, 그리고 말로 가지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뭐 금품을 줬다든지 정말 어떤 중대한 범죄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앞으로 이 언론의 자유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축될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저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저는 여론이 보면 지금 정말 그동안은 보면 야, 정치 검찰 얘들 좀 해야 된다. 국민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 미래에 있어서 이제 정치 경찰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우려가 저는 여론에 있어서 상당히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하면 저는 사실 경찰의 수사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크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이제 그 글이나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 발언은 다 확정이 돼 있어요. 다 나와 있는 예, 상황. 나와 있는 상태라서 예를 들면 뭐 공범이 있는지 여부 이거 수사한다면 몰라도 예.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등 이진숙 위원장에게 유리한 것만 물어보게끔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걸 체포해서 데려가서 수사를 꼭 해야 되나요? 뭐 아무리 뭐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다 하더라도 사실 12월 달에 아직 멀었잖아요. 그리고 예. 안 나온다고 명확한 본인의 거절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진짜 민주국가에서 있기 어려운 형태의 수사였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잉적인 얘기, 과잉이었다는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일단 뭐 나오는 얘기들을 좀 보면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상황, 또 그 다음에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 소장님, 그렇다면 그럼 경찰이 그런 걸 몰랐을 리도 없고 상황도 알고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급하게 체포를 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앞에서 얘기했지만 지금 6번에 걸쳐서 소환 요청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실은 아니 그 소환 요청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뭐 경찰 입장에서 커뮤니케이션의 차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예. 경찰에서는 보기에 뭔가 좀 이제 의사가 없는 걸 판단을 한 걸로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차례 이제 했는데 안 하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체포영장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또 법원도 이제 그걸 판단해가지고 나름 이제 체포영장 발부를 허용을 해준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일련의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그 위원장 위원님 쭉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이제 속보 자막들이 하나 둘씩 올라오고 있는데 피의자는 성실하게 출석할 의사가 있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지금 경찰이 도대체 어떻게 무슨 근거로 또 어떤 절차로 있어서 저렇게 경찰이 체포에 나섰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상을 좀 해보면 어떤 그러니까 결국 아까 이제 윤기찬 변호사님 이야기했지만 네. 이 사안은 이미 다 나와 있는 사안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결정만 하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이 불러서 요식적인 조사를 하고 기소 여부만 결정하면 되는 문제거든요. 네네네.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뭔가 사람을 체포해왔다. 왜냐하면 전직 장관에 대한 것은 경찰 혼자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아는 경험상은 이 문제는 아마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에 파견되어 있는 총경이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국정상황실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민정수석실에서 아마 이 사안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청장, 서울청장 다 이 부분에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의미는 예. 결국은 이게 하나 보여주기식 저는 행동이 아닌가 싶어요. 예. 결국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그동안 현 정부와 끊임없이 대립해 왔고 예. 끝까지 어떤 면에서 이런 거 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어떤 메시지를 보낼 필요성이 있지 않았느냐라는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 예. 또 최근에 민주당에서 이 수사를 엄청나게 압박을 했습니다. 공개적으로. 한민수 지금 저 과방위 위원 등을 통해서 굉장히 빨리 왜 수사를 하느냐 압박을 했어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 있잖아요. 아마 거기서 경찰청장이 왜 수사 안 하냐 굉장히 추궁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필요성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세상 일이라는 게 정무적 판단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예. 자, 연휴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네네. 그리고 국민들 다 압니다. 이인숙 위원장이 누군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이 사안이 뭔지를 압니다. 예. 그런데 굳이 이거를 지금 경찰을 동원해서 이 수갑을 채우고 인신을 구속하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전부 다가 상의 만들고 이런 저는 이 바보 같은 일을 왜 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누가 유리합니까 이게 자체가? 일단 뭐 그 자충수 같다는 얘기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속보를 제가 조금씩 전해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한번 좀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드리죠. 먼저 법원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 적부심이 인용이 돼서 곧 석방이 되고요. 그다음에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한 다툼의 여지는 상당하다. 또 법원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인신 구금은 신중해야 한다. 이미 상당한 정도로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고 아까 변호사님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다 결과물들이 나와 있다는 얘기를 법원도 한 거죠. 그다음에 법원은 추가 조사 필요성도 크지 않다. 이것도 아까 저희 패널들이 언급을 해주신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온 내용도 있고 증거인멸을 해야 할 상황도 아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법원이 그거를 받아들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성실한 출석을 약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적부심에서 받아들여져서 석방이 결정됐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